일자목 이게 뭐 잘못된 목인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 디스크가 오고 일자목이 생기고 거북목이 되면 자율신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어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랑한의원 최 실장입니다. 네, 마스코트시죠?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스마트폰 사용이 굉장히 늘면서 목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조차도 그러는데 요즘에 그 일자목, 거북목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 일자목 이게 뭐 잘못된 목인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일자목과 거북목이 차이는 있긴 해요. 제가 한의원에서 주로 설명할 때 쓰는 이 도구를 척추 모형입니다. 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목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목뼈는 7개입니다. 혹시 길이는 목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훨씬 많겠죠? 고래는 목뼈가 몇 개일 것 같아요? 고래는 별로 목이 짧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고래는 없는 것 고래는 같은데 목이 없어. 이런 재밌게도 기린도 7개, 고래도 목뼈가 7개예요. 모든 포유동물들은 다 목뼈가 7개입니다. 포유동물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재미로 한번 해봤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린목 이렇게 하면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목뼈가 엄청 굵은가 봐요. 네, 그래서 7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뼈가 이렇게 7개가 있고요. 그 밑에 붙은 게 당연히 흉추, 가슴 부분에 있는 뼈라고 해서 흉추라고 부르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요추예요. 요추, 허리뼈. 목뼈, 등뼈, 허리뼈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그러면? 목뼈, 허리뼈. 자, 어느 부분까지가 목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허리일까요? 중간에 등뼈는 여기서 붙을까요? 여기서 붙을까요? 여기서 붙을까요? 어디까지가 끝일까? 그 기준은? 지금 당황하셨어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본 것 같은데. 갈비뼈가 붙어있는 부분이 흉추, 등뼈예요. 네네네. 앞에 이렇게 갈비뼈가 붙어있거든요. 그렇게 붙어있는 부분이 등, 그 윗부분이 목, 그 아랫부분이 허리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고요. 등뼈, 갈비뼈가 총 1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뼈 7개, 갈비뼈가 붙은 흉추, 등뼈가 12개, 허리뼈를 보통 5개, 혹은 6개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요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붙은 이 부분, 꼬리뼈라고 부르죠. 이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척추가 이어져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원래 목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목은 일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뼈는. 그렇구나.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마치 일자로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게 건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포유동물들은 이렇게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뼈가 척추가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사람은 서게 되잖아요. 네. 서게 되면서 이게 일자로 돼버리면 모든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에 있는 장기들의 무게가 그대로 받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스프링, 그것처럼 튕겨나가기 좋게 되려면 허리뼈가 이렇게 기울고요. 목뼈도, 등뼈가 이렇게 됐다가 목뼈도 이렇게 돼야지, 이런 모양이 돼야지 머리에 있는 무게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눌렀을 때 완충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은 C 커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C자가 어떤 분들은 거꾸로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앞쪽이에요. 앞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C 커브가 일단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인 목 상태인데, 일자목이라고 하는 건 아까처럼 보여드린 이렇게 된 상태가 일자목이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뒤로 가거나 아니면 이 부분의 근육들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목뼈가 좁아지다 보면 등뼈 부분에 있는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이 불편해져서 여기가 좁아져 가지고 뭉퉁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를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북목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상세한 설명은 다르지만 원인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일자목과 거북목이 요즘 많이 생겨서 문제인데 왜 많이 생길까요? 그러게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C자로 돼 있던 게 어떻게 이렇게 일자가 네, 됐어요? 그게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컴퓨터를 하다 보면 컴퓨터 할 때 자세를 이렇게 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실장님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점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볼 때 뭐 다리도 꼬고 계시는데 네,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네. 빠지죠. 네. 그 빠지는 거를 빠지다 보면은 얘가 빠지다 보면 아까 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의 무게가 보통 5kg 정도로 잡아요. 네. 근데 머리가 이렇게 얼굴에 얹어져 있으면 5kg만 부담이 될 건데 네. 목이 이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무려 5배까지 차이 나요. 아. 조금 차이 나면 뭐 3배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세가 안 좋으면 네. 심지어 5배까지도 무게가 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려 25kg 가까이 네. 쌀 한 포대 30kg짜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 무겁거든요. 어. 네, 그런 것도 무거운데 이게 여기가 전부 다 그 무게를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뼈가 뼈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들이 일을 엄청 많이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부담이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면서 또 스마트폰 어떻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가시거나 스마트폰도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한 번도 안 계속.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이게 일자목이 되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근육이 많이 굳어져서 어깨가 이렇게 둥글게 되는 상태를 거북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C커브랑 일자목 거북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겠는데 네. C커브인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네. 일자목을 요즘 뭐 일자목은 뭐 안 좋다, 뭐 고쳐야 한다 하는데 사실 통증이 없고 병원에 안 가면 내 목이 C커브인지 일자목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근데 그럴 때도 꼭 뭐 이거를 알아서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뭐 통증 때문에만이라도 뭐 일자목에 대한 그 치료가 있어야 되는지 왜 안 좋은 걸까요? 한의원이나 병의원을 가시는 건 언제 가세요? 아픈 게 느낄 예, 대부분 다 아프실 때 갈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파야 그때 가서 진단을 받고 이게 일자목이구나 그래서 문제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많이들 알긴 하세요. 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자목이 꼭 주변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모르고 왜냐하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생활에 불편한 게 아픈 거기 때문에 아픈 것을 유발하는 바깥의 문제부터 볼게요. 네. 아까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C커브가 정상인데 머리의 무게를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다가 일자목이 되면 완충작용도 못할 뿐더러 이 부분이 앞으로 더 굽혀짐에 따라서 머리의 무게가 너무 많이 실리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당기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굳을 거 아니에요. 네. 힘이 들고 네. 들다 보니까 머리 주변에 있는 근육인 뒤통수 부분에 있는 근육들은 당연히 잡아당기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꽉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목 아래쪽 목에 잔뜩 붙어 있는 이 근육들도 아주 힘이 들 거고요. 주변에 여기서부터 견갑골까지 붙어 있는 승모근이라고 부르는 아주 큰 근육, 대근육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다른 근육들까지 전부 다 힘이 들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뻣뻣해지게 돼요. 그래서 통증은 대부분 어떻게 느끼냐면 첫 번째는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느낍니다. 네. 그래서 목 어깨 아파서 오시는 분들 네네. 많잖아요. 또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가 있는데 목 어깨는 당연히 직접적이니까 네. 두통? 예, 제가 요즘 일자목 치료하는 분들 중에 두통으로 해가지고 네. 목을 추나를 하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건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근육이 자꾸 잡아당기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굳고 잡아당겨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네. 두통까지 유발을 하는 거죠. 또 두통이 유발되고 여기가 딱딱하게 굳으면 피로를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생기는 게 안구건조증이기도 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눈이 뻑뻑해지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혈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눈 편에서 네. 저희가 지금 제 강남어준 채널에서 눈 편이 한 3일 정도로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눈 운동을 해서 안구 건조증을 좋아지게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눈에서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눈 주변에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머리 뒤통수에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 부분을 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뒤통수가 왜 붓냐면 일자목 때문에도 그렇게 붓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목 어깨 주변 뿐만이 아니라 여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머리, 그 다음에 머리와 또 간접적으로 연결된 눈뿐만이 아니라 이 온 얼굴의 피로가 다 이렇게 유발을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부분에 근육통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들 오세요. 그리고 물론 목 디스크 당연하죠. 너무 고통스럽고 목 디스크가 생기면 이렇게 눌리잖아요. 네. 눌리면서 여기에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디스크가 탈출되어서 이 부분에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 쪽은 다리 쪽으로, 목 쪽은 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물론 디스크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잡아당겨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근육들이 잡아당기는 것도 문제인데 굳어서도 이 신경들을 이렇게 잡아요. 그 신경 포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문제로도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생기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내과적인 문제예요. 그 중에서 목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척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부분인데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 척추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목이에요. 목 디스크가 오고 일자목이 생기고 거북목이 되면 자율신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율신경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자율신경 나빠져서 생기는 거죠. 땀이 많아지는 거. 땀. 직접적으로는요.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 되면 우리 몸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생리활동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좀 전에 말씀하신 땀, 그 다음에 뭐 수면도 많이 관여를 하고요. 심장 박동, 소화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은요 우리 온몸의 모든 증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뭐 두통, 아까 말씀드린 두통, 그다음 안구 건조증, 비염, 구내염, 이명, 그 다음에 목의 모든 통증뿐만이 아니라 내장기의 소화 상태, 면역 관계, 그 다음에 뭐 소변, 대변, 그 다음에 뭐 근육을 수축하고 내가 팔을 들올리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자율신경과 일단 연관이 돼 있어요. 여자분들의 생리 문제까지. 그래서 재밌게도 제가 목을 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리통이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목을 교정을 해서 얼굴 쪽에 있는 자율신경 문제들이나 열이 훅훅 뜨는 갱년기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곤해도 열이 훅훅 뜨잖아요. 네. 그것도 자율신경 문제예요. 이런 것까지 다 목뼈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서 확인을 하러 오시지만 아프지 않아도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알고 보니 일자목이더라. 그러면 반드시 일자목 치료를 같이 해줘서 얘를 C자컵으로 만드는 노력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일자목과 거북목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도 괜찮으셨나요? 다음 편에는 좀 더 재밌는 것을 할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일자목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편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지금까지 강남어준이었습니다. 안녕.